금이 가는 거는 이제 흔히들 이제 치아 균열 증후군, 흔히 말하기를 이제 크랙이라고 말하는 증상인데요. 이건 이제 치아 표면이나 뿌리에 이제 미세하게 금이 생겨서 이제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분들이 주로 내원하시는 거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다가 찌릿하게 아프다던가 아니면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도 불편감을 호소해서 이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이 가는 증상은 사실은 이제 평소 생활 습관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인들은 좀 단단하거나 이제 질긴 음식들 이런 거를 이제 즐겨 드시는데, 예를 들면 마른 오징어라든가 이제 깍두기 그런 걸 이제 즐겨 드시고,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탕후루 같은 것도 이제 한 가지의 예가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다른 습관들, 특히 이제 이 악물기, 이갈이, 그리고 차가운 얼음을 깨서 먹는 이런 습관들이 반복된다면 치아에 이제 피로가 누적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금이 생기거나 파절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물 때 아프거나 혹은 이제 물었다가 그다음 뗄 때 아픈 증상을 보이는 것도 전형적인 그렇게 금이 간 치아, 크랙 치아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인데요. 환자분들이 치과에 내원하실 때는 뭐 지난번에 단단한 걸 먹었는데 깨졌어요, 혹은 단단하지도 않은 것을 먹었는데 깨졌다고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걸 먹었다고 깨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들이 누적돼서 그리고 마지막에 먹었던 음식 등이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치아가 깨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치아에 금이 간 거는 사실은 뼈에 금이 간 것과는 다르게, 뼈에는 금이 생기면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뼈가 붙지만 치아에 금이 한번 생기면 다시 붙지 않고 점점 균열이 커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꼭 치과에 내원해서 증상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아에 금이 생긴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거나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제 금이 치아에 있으면 그 금 사이로 세균들이 들어가서 충치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균열이 점점 커져서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특히 파절의 경우에는 심한 경우 뿌리 끝까지 파절이 이루어지면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초기에 치과에 내원하셔서 증상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아 균열 증후군은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치아 겉에만 금이 미세하게 생겼을 경우에는 그냥 크라운 수복만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치아의 금이 더 커져서 이제 신경까지 침투되게 되어서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신경 치료까지 하고 크라운 수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신경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환자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밀한 진단 이후에 이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치아의 균열은 기본적으로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치아 균열의 치료는 이러한 균열을 이제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제 크라운 수복이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추천드린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말씀하신 레진이나 인레이 등은 사실 크라운보다는 이렇게 균열을 막는 역할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인레이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치아의 균열을 발생시키는 약간 쇠기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크라운 이렇게 금이 있으신 분들은 인레이 치료하시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어요.